올라가는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주식특수본에서 열리는 긴급소집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는 주식특수본 대원 한시정입니다. 야심한 시각 당일 급등했던 종목 어떤 종목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또 내일 시장에서 급등해줄 종목은 무엇일지 예측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중률 99%의 특수본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아마 화면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특수본 회의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다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은밀하고 정확한 내용들이 모두 노란톡방에서 공유되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하시면서 회의에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보시죠. 자, 그럼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강한 상승으로 장중에 움직였었는데 막판에는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0.17% 상승하면서 2,508.8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30%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888.72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수사 도와주실 전문가님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바로 로이 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잡는 강력 형사로 이미 유명한 분이죠. 주특기는 수급 분석을 통한 선취매 공략입니다. 수익 실현과 종목 실현 모두 강력 형사 로이와 함께한다면 가능한 일일 텐데요. 이 실력 검증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의 수익률들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큐렉소가 112%로 100% 넘는 수익률 가져갔고요. 또 한미반도체 최근에 정말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86%의 강한 상승 우리가 잡아냈고요. 유라테크, 신테카바이오도 잡아냈습니다. 또 원이PN이라는 종목도 54%나 수익률 잡아냈고요. V1텍, SK네트워크스, 그리고 1승 이스트소프트, 인텔리안테크, 남성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우리 예측률과 수익률을 모두 다 잡아냈는데 독보적인 테마주 공략법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로이 형사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셔야 되겠죠. 이를 뒤이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집중 수사 테마 살펴보시죠. 반도체와 폐배터리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중요도 별 3개짜리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엔비디아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국내 AI나 또 반도체 기업들의 호재가 불러왔었는데요. 이번에도 한 번 더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 테마, 이제 한쪽으로 쏠렸던 수급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2차 전지나 폐배터리 쪽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공략한다면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는 게 좋을까요? 자세한 전략과 종목에 대한 내용은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으로도 입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개수배 포착주, 급등 예상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반장의 예측률 99% 오늘의 급등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와주셨을까요? 종목에 대한 전략, 자세한 내용 역시나 회의에서 공개되니까 방송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눌러주셔서 오늘 강력 형사 로이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수배 탕탕탕!
네, 월요일장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수익을 좀 챙겨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수익 챙기기는 쉽지 않았던 시장인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 강력 형사 로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도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을 거예요. 지금 바뀐 건 뭐냐면 그냥 초전도체에서 맥신으로 조금 바뀌었다. 사실 이제 시장에 오늘도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정말 우리에게 와닿을 정도의 재미는 조금 아직까지는 찾기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사실은 이제 오늘 되게 뭐 앞으로의 유명한 뭐 물론 테마를 준비했지만 오늘 뭐 딱히 할 게 없었어요. 이제 뭐 거짓말 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오늘 사실 뭐 시장에 뭐 뭘 특정적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이런 뭐 딱히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재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앞으로의 산업을 보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모멘텀 있는 테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는 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이 형사도 이야기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 수익 내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하면 될지 그게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방송 내용을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미리미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지금부터 긴급 소집 회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들 나가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또 수급이 좀 쏠렸던 것 같아요. 맥신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진짜 2차 전지의 급등해서 이제 초전도체로 옮겨가더니 이제 맥신으로 또 한 번 옮겨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면서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일단 맥신이라는 이 소재가 사실상 이제 뭐 초전도체랑 사실 좀 초전도체보다는 현실성이 가깝다라고 네. 하는데 뭐 아직 뭐 시장에 뭔가 나와봐야 알죠. 그죠? 아, 그것도 나와봐야 아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주가만 우리 주가 동향을 보면은 이게 막 초전도체처럼 막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상한가 계속 상한가고 네. 이거는 뭐 당장 뭐 맥신이 실질적으로 뭐 시장에 상용화 된다 해도 금방 이제 주가 우리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너무 빨리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결국은 뭐냐면은 단타 이제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붙었고 단타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재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 뭐 굉장히 호재 같은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 했던 거와 똑같이 호재에서는 상승 그리고 악재에서는 하락 반복할 겁니다. 지금 초전도체가 끝났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뭐 사실상 끝난 건 맞죠. 맞는데 또 누군가가 이제 집히는 불시에 다시 한번 또 사실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늘도 막 장중에 또 의미 없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네. 지금 맥신도 뭐 사실상 같은 좀 맥락이지 않을까. 뭐 물론 조금 초전도체를 비교를 하자면 맥신이 조금 더 그래도 사실 현실성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다 따져봐서 고려를 해봤을 때는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멀리 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거를 또 많이 보유하시면 하실수록 나중에는 또 상승 나왔을 때 또 이제 차익 실현을 못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또 힘든 시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맥신 관련주들 지금 좋죠. 사실 시장에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맥신을 대하실 때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줄 때마다 조금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 뭐 정답은 길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2차 전지가 계속 강세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상승 나올 때 코스닥 상승 나올 때 2차 전지 강세고 코스닥 하락 나올 때 2차 전지 약세고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갔는데
실제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뭐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앞으로는 조금 2000년도 마찬가지인 게 산업 특성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조금 단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되 조금 이제 뭐 LG에너지솔루션처럼 좀 이렇게 재료가 많은 기업들 개별이 있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이 오늘은 좀 반등을 보였지만 또 이제 약세장을 언제 연출할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 시장에 나온 지금 아시아 주요국들 특히나 이제 중화권 주요 지수를 보면은 거의 다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오늘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네. 뭐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시장에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여전히 뭐 중화권 시장은 여전히 악재 속에 있습니다. 악재 속에 굉장히 힘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할 법도 한데 지속적으로 또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만큼 뭐 진짜 강력한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뭐 아시아 주요국들 제외하고도 뭐 미국 시장까지 뉴욕 증시까지 굉장히 하락을 좀 이어가게 만드는 이런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해소가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사실 이런 악재들을 소화할지 그런 구간들도 지금은 당장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도 지금 현재 물가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악재가 시장에 뭐 겹악재죠.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이제 뭐 당연하게도 이제 미증시가 안 좋으면 국내 증시도 안 좋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좀 이렇게 이어질지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은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긴 하는데 아직 이제 중국이 사실상 우려죠. 사실상 이제 위안화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이걸 뭐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지속적으로 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 보면은 이제 뭐 사실 업계에서는 뭐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럼 뭐 사실 정말 쉽게 뭐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예측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뭐 강대국인 만큼 사실 이게 그렇게 무너질 만한 그런 리스크는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이런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악재들이 우리가 좀 조금 다소 힘들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중국의 40년 호황을 끝낼 만한 그런 그만큼 큰 악재일까요, 사실은? 중국이 그래도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네.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고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의 이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이 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이제 뭐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겠지만 시장이 약세장을 계속 연출한다고 하더라도 네. 또 각종 방법을 또 모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주요 모멘텀들 조금 부각이 되면은 다시금 또 반등 시장 연출될 거고 이걸 너무 막 진짜 뭐 딥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증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악재들은 근데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시장에 뭐 국내 증시 사실 모멘텀이 부족한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네. 모멘텀은 또 나오겠죠, 그죠? 모멘텀 나올 거고 시장은 또 어차피 우상향인데 이런 악재들이 사실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래요. 지금 맥신 추전도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뭐 좋든 안 좋든 이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잖아요. 네. 아무리 좋아도 지금 수급은 일부 수급이 분산되고 사실상 뭐 오르는 종목들만 이제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뭐 다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여유를 두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저는 그래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장을 바라보고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하락장인데 어차피 하락하고 있고 굉장히 시장에 악재가 많은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 뭔가를 되게 막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굉장히 이슈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테마 자체적으로 좀 순환이 될 수 있어서 추후에라도 시장 반등할 때라도 우리가 뭐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 내에서 좀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지금은 사실 그래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네. 너도 나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종목이 다이소다. 네. 너도 나도 그래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 따라가다 보면 이것저것 담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지금 시장이 뭐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사실 좀 방심하기도 조금 힘들고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들이 좀 나와줄 때까지는 우리가 좀 여유를 두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초전도체다, 맥심이다 이런 테마들이 급부상했다 또 급락했다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미국이나 중국의 이슈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럴 때 너무나도 크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묵묵히 내가 올라갈 것 같은 산업 그리고 테마들을 미리 담아놓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왔다 갔다도 하지 마시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이런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꿋꿋한 마음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우리 로이 형사와 함께 시장 전략과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강력 형사 로이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시장부터 로이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시장 장전, 장중, 장후 모두 다 전략들 챙겨드리고 오늘 방송에서 종목들도 소개가 되니까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대까지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시장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인데 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주고 계실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로이 형사의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업데이트된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뭐 큐렉소 한미반도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어제 전거래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오늘까지도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유라테크, 신테카바이오, V원텍 보실 수 있고요. SK네트워크스도 보유 중인데 지금 수익률 더 높아졌습니다. 1승 이스트소프트, 매커스 그리고 항상 배신하지 않는 G2파워로 11%의 수익률, 인텔리안테크와 남성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보유 중이고 운용 중인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리뷰해보면 좋을까요, 로이 형사님? 네, 일단 뭐 지난주에 했던 알체라부터 먼저 좀 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4일 날 우리가 이제 포착주를 좀 준비를 했던 종목이고 4거래일 동안 사실상 이제 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작은 수익률이고 어떤 분에게는 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라고 봐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일단 뭐 8%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좀 준수한 네. 상승률을 보였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통신 전반적인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한 정보나 뭐 기업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좀 쉽게 정보를 이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도 나도 사실은 요즘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뭐 10% 상승, 20% 상승, 저희만 해도 그렇잖아요. 100% 상승 이게 나오니까 사실 이제 8% 그러면은 진짜 뭐 어디 요만큼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시장 하락할 때 보면은 이 8% 수익 내는 게 참 힘든데 맞아요. 좀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좀 따라 하시면서 진짜 직접 한번 겪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일단 알체라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바엑스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네. 이게 하이클로버 이번 주에 나오죠. 네네 무슨 요일 날 나온다 그러죠?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일단 20 며칠이요? 일단 24일 날 나온다고 24일인데 하네요. 이게 중요한 네. 게 뭐냐면 네. 24일 날 기준으로 과연 차익 실현이 나올지. 왜냐하면 기대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이 이후에는 사실 조금 매물 출회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우리 그동안 뭐 애플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상승분을 보면은 네. 그래도 뭐 힘이 마냥 없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유자 전략을 좀 드리자면 일단 고점 기준으로 우리가 좀 고점 기준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고점에서 결국은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돌파 시도를 했을 때 뭐 고점에서 좀 밀린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게 또 나와요. 뭐 수급이 집중된다거나 이슈가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상 이제 끝까지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8%지만 이 종목이 사실 28%, 38%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분들은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패턴만 보셔도 조정 이후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패턴 가지고 있으니까 조정 이후에 좀 급등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오. SK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에요. 와, 수익률 좋네요. 그죠? 차트도 너무 좋고. 이거 뒤로 좀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네. 계속 상승 추세였어요. 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SK 렌터카를 자회사 뭐 100% 편입을 하면서 이 매출처에 좀 다각화를 주면서 뭐 추가적으로 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개월 동안 마찬가지예요. 35%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고점 기준으로 35%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 정도 이렇게 수익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매수하신 분들이 당시에 이제 투표 종목인데 어. 매수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요? 많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는 아쉬운, 누군가는 네. 분명히 매수를 했겠죠. 네, 맨날 아쉬워하세요. 뭐 300명, 노희 400명이 형사님. 다 뭐 소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누군가는 지금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조금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에 따라 매매하시다가 상승이 굉장히 강한 이제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어 줄 때가 있어요. 고점 돌파하는 시기나 지지라인 받고 올라올 때, 좀 이럴 때, 이런 구간, 지금도 사실상 이제 고점 밀렸는데 요거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때, 이럴 때 한번 보시면은 조금 이제 급등 나올 때 한번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사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뭐 언급을 해주셔야 제가 뭐 전략을 짜드리듯 네. 뭐 말씀을 드리는데 참 묵묵히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톡방에 입장하셔서 나는 이 종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 전략을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QR코드 찍고 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은 안 하셔도 노란톡방 안에서 잘 따라오시면서 수익 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SK 네트워크스 노란톡방 안에서도 투표를 진행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목인데 3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짧지만 그래도 지금 8% 정도의 수익률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 X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어로 된 완벽한 인공지능 챗 GPT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해집니다. 주가 어떻게 뵐지 방향성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략도 더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특수본 로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SK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도 같이 투표하셔서 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난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또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테마 중에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라는 시간입니다. 집중수사 테마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그리고 폐배터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뭐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봤을 때는 정말 꼭 가져가 봐야 되는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반도체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도체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이고 ARM 상장한다고 나스닥에 뭐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또 국내 지수에도 좋은 흐름 종목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지금은 조금 단기적인 재료가 있으니까 네.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고요. 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테마죠.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네. 이벤트성으로 볼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음.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굉장히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략하시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각 기업별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투자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게 보되 짧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에 사실상 이제 남들 다 하는, 보통 사람들 남들 다 네. 하는 맥신? 이런 테마들 위주로 좀 사실 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게 네.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엄청 자극적이죠. 그러면 그걸 좋아할지언정 네. 사실상 그거는 뭐 너도 나도 언제든지 공략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전문가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죠. 뭐 네. 그거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이거는 사실 또 전문가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나 진짜 장 초반에 진입했다가 네. 5% 10% 상승 나오면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고,
그럼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그 전문가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2개 준비했잖아요. 알았어요. 그나마 반도체? 좀 짧게나마 우리가 조금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렇다고 제가 막 무슨 뽑기에서 들고 온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분명히 네.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들고 그럼요, 왔겠죠. 그럼요. 네네. 네. 일단 이슈를 좀 보면은 자, 이슈 보시면은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 하회에도 반도체 업종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 장비 부문은 2달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좀 악재는 있다. 악재는 뭐 조금 이따 차후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감산 효과와 인공지능 성장에 따른 고성능 칩 수요 확대 등 재고 부담이 해소되며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많아요.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 뭐 이렇게 악재도 있습니다. 악재도 있지만 사실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 일시적인 이런 악재들 말고, 왜냐하면 또 추가 감산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시적인 악재 말고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업황이 바닥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 랠리의 대표 수혜주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짧게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이벤트성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가 상승 나올 때 패턴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러한 뭐 사실 실적 발표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가 막 훅 붐이 왔다가 네. 그때부터 사실 시장의 이슈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계속 급등이 나왔어요. 네. 좀 그런 배제할 수는 없다. 좀 기대해봐도 좀 좋겠다. 그렇게 네. 또 기대도 해볼 수 있다. 음.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이래저래 많이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지금 좀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업황 바닥 기대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20%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관련주들 호재로서 좀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2개 남았어요. 중요한 게 이 기업 가치가 86조 원에 해당하는 이 ARM이 내달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주가라는 게 뭐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거고, 진짜 뭐 실적 발표라든지 대형주의 실적 발표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에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이제 놓치지 마시고, 네. 뭐 다음 달 그래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좀 지켜보셔도 좋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마법이 다시 한번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총 1조 돌파했을 때 사실상 반도체 종목들 다 상승 나왔거든요. 네. 이게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이제 3거래일에서 4거래일 정도 굉장히 랠리를 보였는데, 이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마법을 연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뭐 장기적인 모멘텀 2가지와 좀 단기적인 모멘텀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단기적인 모멘텀,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수급이 조금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조금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물론 오늘 포착주는 반도체 업종은 아니에요. 반도체 업종 그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들 소개시켜 드렸고, 네, 네. 뭐 그 종목들도 사실상 이러한 뭐 단기 이벤트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들 더 이상 이제 주가 포트폴리오 주가를 늘리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 좀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종목별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종목이 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최근에 뭐 이렇게 똑같이 아까 뭐 SK네트워크랑 비슷하죠.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 조정 이후에 지지구간 터치한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등을 연출해주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이겠죠. 예, 반도체 수요를 좌우하는 이 계측 검사, 이게 사실 국산화가 5%밖에 안 됩니다. 국산화율이. 근데 여기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이제 앞으로 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좀 외형 성장도 동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지속적인 수주 활동으로 이 매출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동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반도체 업종 제가 지금까지 뭐 사실 뿌려놓은 게 많아서 네. 좀 거둘 준비를 해야겠죠. 어. 이게 사실 근데 뭐 우수수 나오겠네요, 이제. 근데 이게 좀 중간에 대응을 어떻게 했냐 그 차이가 있겠죠. 사실 뭐 40%, 30%, 40% 이렇게 만약 밀렸다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추가 대응을 해야지 또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구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종목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기가비스.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풍부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뭐 기술력이 굉장히 바탕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기판 광학 검사와 수리, 장비 제조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기술 고도화가 어려운 이 자동 광학 수리기와 관련해서 이 특허를 취득을 했고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뭐 사실 이제 저점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업종들이 뭐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게 지지라인 이후에 좀 변곡이 될지 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단기적 재료로 인해서 좀 깜짝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이 고점 이상은 좀 사실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담으셔도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버브 반도체라고 국내 240개 고객사와 글로벌 500개 이상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높은 시장 점유율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1위 MCU 반도체 기업이고 뭐 이 기업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막 진짜 특별하게 뭔가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저것 굉장히 뭐 다수의 모든 걸 잘한다. 뭐 잘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특정적으로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뛰어날 만한 이런 기술은 사실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뭐가 같고. 더 좋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하나를 잘한다 이거랑 하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개를 대체적으로 잘한다 사실 이거랑 이제 뭐가 이렇게 더 보시면 좋아요? 돼요. 뭐 만능 엔터테이너냐, 네. 아니면은 우사인 볼트냐. 우사인 볼트는 업계 1위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뭐 그런 차이인데 사실 두 개 다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은 나쁜 건 아니죠. 이거저거 소부장 다 잘하면은 네. 소부장 어느 걸로도 사실 상승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단기 상승, 단기 재료로 인한 상승이 나올 때는 어디에 걸쳐서 상승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셔도 사실 네. 이제 최근에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어요. 이 박스권에서 아예 이탈이 돼 버렸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뭐지? 시장인가? 시장 영향? 뭘까? 시장 영향이죠. 그밖에 없어요. 네. 네. 시장 영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뭐냐면 이 반도체 업종이 그렇다고 해서 끝이냐? 최근에 막 이렇게 안 좋았고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눌렸고 지금도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반도체가 다른 타 섹터보다는 하락률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도체 지금 당장에는 이슈를 받지 못해서 상승이 안 나오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지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매수 시점으로 보고 많이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 세 종목 말고도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 업종 굉장히 종목이 많기 때문에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렇게 후발주도 공략해보고 싶고 좀 앞으로 상승하기 좀 유망한 종목들 좀 컨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이 형사님 그러면 네. 이 지금 특징주 세 가지는 우리가 네. 공략을 해봐도 좋은 종목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가비스라는 종목도 일단 네. 모멘텀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말씀드린 넥스틴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계측 검사 기기가 장비가 일단 국산화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근데 전반적으로 진짜 몇 개 종목 외에는 사실 전부 다 지금 하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중 수사 테마는 반도체였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그동안에 저점까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급하게 뭐 맥신 이런 테마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는 반도체 테마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지금 뭐 넥스틴, 기가비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다 담아가실 수 있게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죠.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고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강력 형사 로이가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잡아가실 수 있게 전략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긴급 수집 회의
들어오셔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반도체 테마 살펴봤고 두 번째 폐배터리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폐배터리 그동안에도 꾸준히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을 좀 묻혀서 사실 힘이 강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뭐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테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단은 뭐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폐배터리 네. 그렇죠.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도도 사실 이제 수출 규제가 들어갔고 중국도 사실 이제 자원 무기가 할 거고, 네. 그죠? 그렇게 따졌을 때 뭐 사실은 우리가 제가 뭐 적극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뭐 그 광산을 사서 뭐 직접 투자를 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많이 흘렀잖아요. 네. 이제는 좀 이제 쏟아져 나올 때가 됐어요. 배터리가. 맞아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조금 뭐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네. 전기차가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뭐 연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네. 뭐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말도 그런 나오고 얘기도 있어요. 있고 네. 실제로 이게 친환경에 가까운 거 맞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비교를 어디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그죠? 내연기관차에 비교하면 친환경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뭐 100% 친환경이냐 또 그거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사실 이제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대형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 업종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그 똑똑한 기업들이 과연 여기에 투자할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투자하지 때문에 않을까, 했겠죠. 이런 네. 시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것들이 사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아까 그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이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기업의 투자 그리고 뭐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이슈를 조금 보고 넘어가면은 네. 한미일 정상회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지금 이제 경계심이 가득하니까 자원 무기화를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원 무기화를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 업종이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공정에서 뭐 리튬 같은 것들을 사실 이제 핵심 광물들을 조금 뭐 사실 라인을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폐배터리 관련 업종들이 장비 라인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950만 톤의 리튬 강국인 인도가 핵심 광물을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가 나와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수에서 조금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것도 그냥 하나의 앞서 말씀드린 이 중국과 비슷한 뭐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203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 이거는 뭐 과거의 사례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장에 이제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폐배터리 양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는 결국 폐배터리로 가는 거죠. 폐배터리 시장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뭐 기대감이라는 게 2030년에 나오냐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해당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상승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제가 보는 거는 생각보다 진짜 많은 기업들에게서 이 폐배터리로 인한 폐배터리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근데 개별 이슈다 보니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것뿐인데 결국 그 개별 이슈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산업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폐배터리라는 게 결국 이제 꼭 전기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산업의 방향성도 많아질 거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종목 먼저 좀 보면은 네. 일단 오늘 이제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저거죠, 페라이트 관련해서 조금 부각이 되었고 시장에서 이제 신소재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은 이제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자,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중 폐과 모듈을 자동 분해 및 분리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망간 비스무스 자석 2차 프로토타입 제작을 완료하면서 페라이트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후발주라고 보시면 돼요. 베라이트 네. 앞서 이제 선발주도 상승이 나왔고 이제 후발주로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상승분이 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릴 만큼 또 눌렸고요. 오늘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이 재료가 사실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재료가 사실 우세해요. 상승할 수 있는 뭐 최고의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 뭐 이거 아니더라도 뭐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도 많으니까 이 종목도 사실상 좀 짧은 개념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전고체, 전지와 폐배터리 관련 장비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주 본격화, 가속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차 전지 제조 3사인 삼성 SDI와 LG전자,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좀 확보하고 있어서 매출처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등해요. 급등했고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사실 이제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이제 좀 행보 구간에 있는데 이건 이제 일정 구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행보 구간에서 이탈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구간 잘 지켜주는 종목들은 사실 좀 담아볼 만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주로 좀 공략하는 종목들 보면은 좀 가벼운 종목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무겁다고 해서 안 오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추세적으로만 좀 따라간다고 해도 사실 이제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네. 보고 일단 수급이 좋잖아요. 수급도 좋고 시장에서 뭐 그만큼 관심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지금 뭐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한번 재진입해 보셔도 좋은 뭐 전에 공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재진입해 봐도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까지밖에 준비를 안 했네요. 일단 뭐 두 종목 외에도 사실 이제 폐배터리 업종은 종목이 그렇게 사실 뭐 진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는 뭐 코스모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 외에도 사실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그거는 콕 집어서 오늘 뭐 서비스 개념으로 오. 11시 40분에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 네. 조금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폐배터리 집중 투자 테마로 알려주셨고 우리가 산업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폐배터리 기업들이 괜히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나와셨다고 하네요. DA 테크놀로지도 봤고 뭐 하나기술도 봤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지금 거의 2차 전지에 동일한 차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해주신 뭐 코스모 화학 이런 부분들 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11시 40분에 저희 이제 좀 1시간 뒤 정도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라이브 방송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죠.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눌러주시면 긴급 소집 회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고 우리 방송 이제 7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얼른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셔서 수익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우리가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공개수배 포착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헬스케어로 준비를 했어요. 오, 헬스케어 오랜만이네요. 헬스케어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좀 무풍지대라고 봐도 네.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네.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고 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도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상승할 수 있는 많은 시장이 있고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오늘 일단 준비한 종목은 네. 무풍지대에 맞게 오. 좀 여러분들이 추세대로 따라가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너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일단 모멘텀 먼저 좀 볼게요. 모멘텀 보시면은 2분기 최근 이제 매출액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계 전자 컴퓨터 기반의 광학 기술 검사기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 시대의 가장 뭐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용 신제품 출시로 상승 모멘텀을 좀 확보를 했다. 사실 이제 이 신제품이 치과용 3D 프린터인데
요게 사실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안강 의료기기보다도 사실 더 큰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그런 뭐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로써 사실상 이제 매출처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제 매출의 기반으로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까지 볼 건데, 차트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그냥 우상향 추세입니다. 그리고 딱 좋게 우리가 딱 진입하기 좋게 이렇게 조정까지 들어왔어요. 조정 들어왔고, 일단 뭐 단기 이평선 지지도 오늘 잘 받고 있고,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굳이 어렵게 지금 시장에서 어렵게 뭐 저점 매수도 좋고 다 좋지만 좀 추세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매매, 편하게 할 수 있는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턴만 보셔도 사실상 이제 주가 빠질 때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반등의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사실 매수하고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그냥 가지고만 계셔도 좀 전략적으로 좀 상승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거는 추가적으로 좀 자세한 이슈들과 그리고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야간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 11시 40분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QR코드 찍고 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공개 수배 포착주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부분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헬스케어 쪽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호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종목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요즘에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령화 시대 수혜주 그리고 치과용 신제품 출시를 하게 되면서 모멘텀이 지금 충분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나가면서 앞으로도 이대로 순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인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져가실 종목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까지 가져가면 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여기에서 오늘 공개 수배 포착주 전략 나갑니다. 그리고 11시 40분, 한 1시간 좀 안 되게 50분 뒤쯤 해가지고 얼른 돌아가셔서 이제 로이 형사님이 라이브 방송 해주시거든요. 거기서 추가적인 전략과 교육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 기회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이 형사님, 네. 이제 이번 주 전략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뭐 미국, 중국 그러면 신경 크게 안 써도 되나요? 써야죠. 네.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시장에 악재가 나와 있다고 해서 음. 뭐 우리가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일단 악재가 선반영되다 보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빠질 정도로 빠졌어요. 네. 증시가 그동안 안 좋았고, 뭐 이런 부분들 볼 때는 이제는 조금 접근을 해볼 때가 됐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까지는 뭐 과감하게 하는 것보다 뭐 우리 공포에 살아 이런 것보다도 조금 네. 이제 관망하고 대응하는 네, 그런 네, 시간을 네.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오. 일단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네. 것들 체크해 본 다음에 우리가 뭐 조금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지 오.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좀 우리 속히 뭐 흔히 말해가지고 네. 야수의 심장 이런 분들 야수의 있잖아. 심장,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시장 빠질 때마다 종목을 담아요. 네. 그리고 반등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요. 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잘하시는 거죠. 잘하는 분들 맞습니다. 네. 오래 하신 분들 맞고. 근데 조금 이제 야수의 심장도 따라와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뭐 언제까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공략할 때 강하게 공략할 때는 좀 강하게 공략하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는 최근 시장처럼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모습도 좀 연출을 했으면 좋겠고, 네. 뭐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이라든지 좀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 끝났네요. 네. 톡방 지금 마지막 시간이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주식 특수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